단 한 달만 실천하면 20년 젊어지는 건강법. 당신의 몸이 변하는 기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지방, 혈압, 혈당 문제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10년? 20년?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는 단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을 한 달만 실천하시면 혈압, 혈당, 간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하게 먹고 운동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껴 시작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달의 집중입니다. 일단 한 달만 시작해 보세요. 그 결과에 여러분이 놀라실 겁니다. 아니, 한 달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보면 혈압, 혈당, 공복, 인슐린, 간 기능 수치가 놀랍도록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30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확실한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는 한 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면 어느 순간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집중해서 해보자라고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집중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몸을 바꾸는 프로그램과 바뀐 몸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유지하는 것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 수월한 유지기를 갖고 필요할 때 다시 한 달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나 체중은 정상인 사람도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달이면 다 건강해집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건강 상태에 있든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몸 관리를 하면 지금보다 건강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어느 정도 건강한 몸으로 만든 후 유지기 전략으로 가다가 다시 몸을 관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4주 프로그램의 각 주차별 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주차는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첫 3일 동안은 단백질 쉐이크만 드시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짧은 단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몸은 비축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몸은 지방보다는 근육의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4번에 걸쳐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고픔을 참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허용식품인 채소와 두부를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4일째부터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때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드시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첫 3일이 가장 힘듭니다.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 된 분들은 두통이나 무력감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3일 동안 쉐이크만 드시지 마시고 바로 4일차 식단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몸에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또한 설탕, 밀가루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의 만성 염증이 개선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첫 주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체중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 지방보다 근육이 많이 빠지는 사람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그만큼 많이 망가져 있거나 기초 대사량과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운동 자극을 주고 금기 음식을 더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첫 주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근육보다 지방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 전환점이 빨라집니다. 즉, 운동을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근육 손실이 줄어들고 지방이 더 잘 빠지게 됩니다. 2주차로 넘어가면 1주차에서 지방을 잘 쓰지 못하던 우리 몸이 탄수화물 제한으로 인해 비축된 지방을 사용하는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과정을 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2주차에는 아침과 오후 간식은 여전히 쉐이크 형태로 단백질을 공급하고 점심과 저녁 두 끼는 일반식으로 전환합니다. 여전히 하루에 4번 단백질을 공급하고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챙겨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밥의 형태로 점심 한 끼에만 드십니다. 콩류와 견과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콩밥을 드셔도 좋고, 오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드실 때 견과류를 간식으로 함께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탄수화물 허용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사용하는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전략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잘 챙겨 먹다가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단식하는 것은 우리 몸의 자가 포식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결국 정체기가 오지만, 간헐적 단식은 기초 대사량을 유지시켜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량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 과일 같은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 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은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을 놓고 실패하게 됩니다. 금기 음식은 절대 예외 없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로 배불리 먹어도 허전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 일종의 가짜 배고픔입니다. 이럴 때는 허용식품 범위 내에서 가급적 배불리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하거나 색 양배추나 데진 양배추를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맛은 또 다른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내 몸이 단맛에서 멀어질 때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2주차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3주차는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하는 시기입니다. 성공이라는 의미는 첫 주에는 지방 대신 근육이 빠졌더라도 2주차에 집중해서 간헐적 단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2주차가 끝난 후 체지방 검사를 했을 때 근육은 회복되고 지방은 빠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2주차까지 끝냈음에도 계속 근육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금기 음식을 먹었거나 운동 자극이 불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주차로 넘어가지 말고 2주차를 한 번 더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3주차에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주 이틀로 늘어납니다.
단식을 연달아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단식 후에는 중간에 잘 챙겨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허용량도 늘어납니다. 이전에 먹지 못했던 단호박, 토마토, 와일드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허용되고 고구마도 하루 1개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왜 첫 주부터 허용되지 않고 3주차부터 허용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고 당 함량도 당근이나 양파보다 적지만 달달한 맛이 있어 단맛에 민감한 사람들이 과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주차에는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차에 일주일 중 하루 24시간 단식을 하면 일주일 평균 섭취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근육은 늘고 지방은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의 묘미입니다. 3주차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24시간 단식하는데도 근육은 더 회복되고 체지방은 더 많이 빠집니다. 이는 단순한 칼로리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생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주차는 4주 프로그램에서 몸 개선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 4주차입니다. 3주차까지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제 한 달 중 마지막 주만 남았습니다. 만약 3주차가 끝난 시점에서 체지방 검사를 했을 때 근육량이 프로그램 시작 때보다 늘어난 상태라면 주 3일 24시간 단식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열심히 프로그램을 실천한 분들이라도 3주차가 끝났을 때 처음 시작할 때의 근육량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4주차에는 3주차 미션을 한 번 더 반복하라고 권합니다. 물론 3주차에도 2주차 미션을 반복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뒤늦게 효과가 나타나 근육이 회복되고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한 분들은 3주차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3주차에 근육이 계속 회복되고 체지방이 잘 빠지고 있으나 근육 회복 수준이 프로그램 시작 때만큼 되지 않았다면 3주차 미션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을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4주차에도 3주차 미션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입니다. 4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측정했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각종 검사 수치들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단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혈압, 혈당, 공복 인슐린, 간 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수치들이 드라마틱하게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십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이 프로그램을 약 복용과 함께 진행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약을 끊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 약을 처방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첫 주만 제대로 해도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만으로 혈압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계속 복용하되 혈압이 떨어지면 처방 의사에게 측정한 혈압 수치를 보여드리고 약 조절이 필요한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스타틴을 복용하시거나 지방간 때문에 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끊으셔도 됩니다. 약을 끊는다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며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천하면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산혈증 치료제를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요산 수치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약으로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4주 내내 커피를 금지했는데 이는 중독성 있는 음식, 설탕, 알코올, 카페인을 끊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첫 주만 커피를 끊고 두 번째 주부터는 오전에 한해 블랙커피 한 잔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끊도록 권하는 주된 이유는 수면의 질 때문입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진정한 숙면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 있어 자신이 잘 자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커피도 한번 끊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만 하라고 했는데 한 달 해보니 효과가 너무 좋아서 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한 달만 합시다라고 한 것은 사실 일종의 미끼였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간헐적 단식과 건강한 식단, 운동을 실천하는데도 어느 순간 더 이상 체중이나 체지방의 변화가 없고 근육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지기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기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 알게 모르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도 기초 대사량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간헐적 단식과 운동의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려 하기보다는 현재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하세요. 유지기는 잘 챙겨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체중을 측정하고 식사는 동일하게 하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량을 늘리세요. 그래야 떨어진 기초 대사량이 회복됩니다. 이를 몸을 추스린다고 표현합니다. 체중을 잘 유지하면서 기초 대사량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이미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욕심만 앞서 더 체중을 빼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유지기로 넘어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금기 음식도 간간히 드셔도 됩니다. 이미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쉽게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체중을 잘 유지하다가 몸이 추스러지면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아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면 1년에 한 번만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1월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연말에 술자리도 많고 몸이 많이 망가진 시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약속이 아니라면 미루고 1월 한 달 동안 운동에 집중하고 7시간 숙면을 취하고 매끼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달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세요.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 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